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전주 대비 2만 2천 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8월 마지막 주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자 블룸버그 전망치도 웃돌았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8년 10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집값 상승기 무리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영끌족이 높은 금리의 이자를 갚지 못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산업부가 방위산업 관련 국내 업계 국제교역과 해외 진출에 수반되는 각종 글로벌 규범 진단 및 통상 분쟁,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K방산 키우기에 힘쓰는 만큼 시청자분들께서는 저희와 함께 관련주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이병민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간밤에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만 다우지수가 7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올해 최장기간 상승 랠리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국채금리도 하락을 보였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더해지는 만큼 지금 시장의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한 주 마무리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네, 우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만이 나왔는데 우리가 성장, 고용, 물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이랑 고용이랑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물가도 마찬가지죠. 물가도 좀 잡히는 모습을 보여야 연준 인사들이 어떤 금리 인하를 빠르게 단행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이 고용 관련해서 보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추후에 상승 추세를 노려봐도 될 것 같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소식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은 배당도 하고요. 자사주도 매입하고 메타도 자사주 매입 계획 말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계속해서 잇따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 상승은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술주가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이슈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하고 있다가 좀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자고요. 온도 차이가 조금 있는데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가 지금 상승 추세 구간입니다. 상승 추세 구간에서 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하지 않고 10거래일, 20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살려고 하는 매수 주체가 있으면 팔려고 하는 차익 실현 욕구가 있는 매도 주체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뭐 너무 당연한 겁니다.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뭐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 순 매수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좀 팔고 있는데 이 추세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 말씀드렸죠. 121선 이탈하든지 횡보하든지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든지 올라간다면 2779 전고점 라인 돌파할 수 있다. 그런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 지금 그 관점 여전히 유효합니다. 2779 라인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추세는 살아있다고 좀 보시면 돼요. 추세선은 살짝 이탈했는데 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정도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전고점인 922선은 터치하든지 아니면 돌파하든지 돌파의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증시에서 지금 이런 증시에서 제가 전략 하나 세워드리자면 반도체 저 PBR 관련주 그리고 게임 관련주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PBR 관련주죠. 저 PBR 관련주는 은행, 증권, 유통, 금융지주사, 보험, 완성차, 현대차, 기아 있는데 실적이 너무 좋잖아요.
눌리는 구간 확인하신 다음에 중장기 스윙 관점, 단기 투자 아닙니다. 추후에 밸류 프로그램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삼성전자 9만, SK하이닉스 20만, 한미반도체 이슈페타시스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줄곧 말씀드려 왔기 때문에 눌림 구간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게임 관련주 새롭게 좀 오르고 있습니다. 넷마블, 펄어비스, NC소프트 있는데 제가 추후에 상승 섹터 다룰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넷마블이 좀 대장으로 보이고 펄어비스가 부대장으로 보입니다. 이런 종목군들 잘 관찰하셨다가 눌림목 공략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만 놓고 본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추세 돌파 가능성이 코스닥도 추세를 잘 지켜줄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는 시점에서 저PBR과 게임 관련된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본격적인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한 가지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AI 섹터의 대장주를 말해보자면 폴라리스, 오피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번 주 역시도 강한 상승과 시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좀 강한 모멘텀이라고 여겨지는 게 엔비디아가 엮여 있거든요. 과연 이게 S급 재료로 어디까지 인식이 될지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네, 사실 폴라리스 그룹주의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맥OS용 온디바이스 오피스 AI 출시했다 등등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좀 일단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제어테크라는 기업,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 회원사 선정됐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엔비디아, 삼성 이런 이슈,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들이 붙으면 재료가 좀 격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오피스가 세계 최초로 맥OS용 온디바이스 오피스 AI를 출시했다. 세계 최초가 또 붙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을 끌어들일 만한 재료들이 여럿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 및 대응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종목 선정 관점에서 보자고요. 지금 어떤 섹터에 돈이 좀 몰리고 있나요? 그동안 이끌었던 섹터 보자고요. 유가, 구리, 원자재 섹터 돈 몰리고 있죠. 오늘 아침에 볼 때 가온전선 이런 거 좀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전선 전력 설비. 전선 전력 설비가 일단 K 증시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장 섹터입니다. 이거 우리가 건들 수는 없어요. 이게 1등입니다. 우리가 2등을 좀 봐야 돼요. 왜? 1등 섹터가 눌릴 때 메가 트렌드를 가진 섹터가 눌릴 때 들어갈 만한 단기 투자할 만한 종목 섹터군을 좀 봐야 되잖아요. 봤을 때 AI가 될 확률이 높다. 로봇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선 관련주나 전력 설비 관련주의 수급이 좀 빠질 때 요 AI 관련주라고 하면은 당연히 폴라리스 그룹주가 되겠죠. 요 그룹주도 좀 노려보면 되는데 일단 폴라리스 AI가 제일 좋아 보이는데 폴라리스 오피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릴 건데 적산병이 나왔죠. 적산병 나오고 나서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인데 거래 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으니까 밑에서 담았던 사람들 차익 실현 욕구가 있어서 지금 파는 겁니다. 세력들이 던지는 건 아니고 양음양 패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인데 오늘 이 캔들 유지된다면 한 1거래일에서 2거래일 정도 더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종가에는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월요일에 어떻게 캔들이 형성되는지를 좀 보자고요.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날 종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그날 종가, 매입가죠. 매입가 대비해서 한 10% 잡으시면 되고 AI도 볼게요. 폴라리스 AI 너무나 좋은 종목이다. 요거는 양음양 패턴은 이미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와 다르게 그려놨으니까 이미 그림이 지금 나왔으니까 오늘 종가에 한번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아까는 양음양 패턴이 안 나왔으니까 예측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봉 하나 보고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이니까 월요일 양봉 하나 보고 양봉 나오면 월요일 종가에 들어가자라는 말씀 드렸던 것이고 두 가지 전략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폴라리스 AI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양봉 나왔으니까 장중에는 일단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오후장에 쭉 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장중엔 들어가지 마시고 오후장 잘 이렇게 캔들이 유지된다면 종가상으로 이렇게 4,000원 부근에 마무리된다면 들어가시는 겁니다.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10%, 15%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폴라리스 그룹주들에 대한 자세한 차트 전략을 좀 세워주셨는데요. 양음양 패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참고를 해보시면서 종목별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섹터는 게임 섹터 짚어볼 텐데요. 앞선 시황에서도 게임 섹터가 지금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은 섹터다라고 선정해 주셨습니다. 정말 몇 년 동안 쉬어갔던 섹터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시점에서 턴어라운드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네, 게임주 오르려면 모멘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같은데 신작이 나오는데 그 기대감으로 오르는 경우 하나 있고요. 신작이 나왔습니다. 출시됐는데 맵스토어에서 1위를 했다. 마켓스토어에서 2위를 했다. 실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을 때 오르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주로 중소형주들에 한해서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중소형주들. 뭐 예를 들어서 사전 예약이 얼마 나왔다. 뭐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 나왔다. 이런 것들. 그랬을 때 많이 오르고, 두 번째 경우는 대형주, 넷마블, NC소프트 이런 거 있죠. 신작 나왔는데 야 매출이 얼마 나왔고, 뭐 아이템을 잘 팔아야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얼마 나왔고 뭐 1위를 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 오르는데, 넷마블이 지금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멘텀은 나훈랩이라고 있습니다. 신작 출시가 됐는데 제가 살짝 봤는데 인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웹툰적인 요소를 좀 가미한 게임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흥행 청신호가 켜지면서 주가가 좀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펄어비스도 신작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붉은 사막이라고 하네요. 개발 마무리 단계이고 게임스컴 유럽 최고 어떤 매체입니다. 그래서 대회 같은 곳인데 여기에 참가를 하면서 기대감을 여전히 살아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NC소프트 보시면 자사주 53만 주 매입한다. 주주가치 제고, 주주환원 정책이죠. 근데 여기 매입하는 거에 끝나면 안 되고 추후에 소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넷마블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돌파 구간이죠. 돌파를 이미 했습니다. 캔들상으로 오늘 어떻게 마무리될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우리가 종가 매매 관점에서 충분히 들어갈 만합니다.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고, 바닥주잖아요. 바닥주기 때문에 들어가 봐도 되는데 어떻게 볼까요? 지금 매물대가 좀 많다.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많다는 것은 저항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저항 물량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때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올라가더라도 아무리 재료가 좋다 하더라도 앞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저항 구간이 있으니까 빠질 수 있다. 그거 좀 잘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도 강조해 드렸지만 모멘텀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나훈랩의 어떤 흥행 여부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좀 추적을 하셔야겠죠. 계속해서 보유하시고요. 내가 신규 매수로 검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종가에 좀 들어가시면 됩니다. 종가에 들어가셔가지고 목표가는 어디로 잡을까요? 한 8만 원 라인 넉넉하게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8만 원 라인으로 잡으시고, 추가적으로 펄어비스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펄어비스 보시면 요거는 자 시간제도 한번 봐야 되는데, 시간에서 오르지 않은 종목이 이렇게 올랐다.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그러면 121선 기법 적용해 보면 되죠. 근데 이 121선 매매 기법을 적용하는데 그 이전에 선침해 물량이 좀 있네요. 추세 상승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121선 매매가 두 가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121선 돌파를 할 때 들어가는 것. 돌파를 하고 나서 그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과 121선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 구간에 막히면 그 다음날에 121선 돌파하는지 한 번 더 보고 그 다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는 기법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첫 번째 기법이죠. 첫 번째. 확실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돌파를 했죠. 보시면. 지금 들어가시면 됩니다. 장중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장중에 들어가시려면 내가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거는 데이 트레이더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사람들 영역이고, 우리 시청자님들은 편하게 종가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가는 제가 가격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죠. 오늘 종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제가 지금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종가에 들어가셔가지고 요거는 뭐 손절 라인 잡지 마시고 좀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넷마블처럼 목표가 한 5만 원 넉넉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C소프트 요거 많이 좀 들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차이점은 뭔가요? 아까 넷마블은 박스권의 저항 라인을 좀 강하게 돌파했고 펄어비스는 121선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121선 기법 말씀드렸고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자, 확대해 드릴게요. 이 선 제가 조금 설정을 다시 해드리자면 이 선입니다. 이 굵직한 선이 121선인데 아까 펄어비스랑은 좀 다른 모습이죠. 펄어비스는 121선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돌파하지 못했죠. 저항 구간에 지금 딱 막혀 있습니다. 저항 구간에. 동그라미 하나 그려드리면 이 구간이죠. 막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지지하는 캔들이 나올 때 121선 기법이 적용된다,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방금 드렸죠. 이거는 들어가실 분들은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냥 이때 던지시는 게 맞습니다. 기회가 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신규 매수 검토하시는 분들은 자 가격적으로 보면 21만 원입니다. 21만 원 돌파하는 캔들 나올 때 매수 타점 잡으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27만 5천 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들의 두 가지 모멘텀으로 실적 기대감과 또 신작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내용적인 측면들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긴 시간 눌려 있었기 때문에 매물대적인 측면들도 함께 차트 전략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다뤄볼 섹터는 로봇 섹터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좋아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로봇일 텐데 본격적으로 로봇 관련된 사업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작년같이 또 한 번 놀라운 상승세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뭐 에브리볼, 두산로보틱스 등등 다양한 관련주들이 있는데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력 전선까지는 아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아까 드렸죠. 그래서 관련주 꾸준히 추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멘텀은 일단 새롭게 나올 모멘텀이 있는데 역시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삼성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차 대신 로봇 연구를 좀 집중하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했고요. 두 번째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찜한 기업이죠. 이 기업은 바퀴 동형 양팔 로봇 이제 사전 판매에 돌입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이슈인데 30kg짜리도 쉽게 들어 올린다 합니다. 그래서 P 시리즈가 이제 미국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호평을 좀 받는다면 두산 로보틱스도 한 차례 오를 수 있다는 건 좀 개별 이슈로 가져가시면 되고 관련주 대응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에브리봇부터 볼게요. 요거 보시면 세력들이 이탈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이탈 안 했습니다. 있고요. 지금 대금 들어오는 거 봐서는 있습니다. 있고 요거는 아까 제가 뭐 펄어베이스나 NC소프트 121선 말씀드렸는데 이건 61선입니다. 마찬가지 개념인데 61선을 돌파해야죠.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61선 돌파하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27,500원입니다. 27,500원 이상 나올 때 매수 타점 잡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뭐 매입가 대비해서 짧게 나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단타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스윙이죠. 스윙인데 박스권이 그려지네요.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어디서 매매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죠. 박스권 돌파할 때 매매하시든지 박스권 지지라인에서 그냥 이 구간만 드시든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추천드리는 기법은 돌파할 때가 아니라 지지라인 기법입니다. 왜냐하면 돌파하려면 어마어마한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로봇 관련 재료는 너무 많이 나왔죠. 지지라인에서 매수하는 게 좀 편합니다. 왜? 지지라인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로봇 관련 모멘텀이 얼마나 많은데 지지라인은 이탈할까요? 그래서 지지라인에서 잘 들어간다는 가정했을 때 한 20%는 먹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16만 5천 원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6만 5천 원 기억하셨다가 매수 타점 오면 매수하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20만 원 잡으시면 되고요. 두산 로보틱스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박스권이 그려지는데 여기는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여기 이평선 수렴 구간이죠. 이평선 올라타 있잖아요, 지금. 이평선 위에 있다 이겁니다, 캔들이.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평선이 위에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신규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 좀 해드리자면
에브리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에브리봇은 61선 돌파할 때 좀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박스권 매매 기법 두 가지가 있는데 돌파보다는 지지 라인에 매수해서 20만 원 매도 타점 잡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로봇 섹터 안에선 두 가지 종목들을 자세히 다뤄주셨는데요. 에브리봇은 단타 관점에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스윙 관점에서 박스권을 지켜보자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다른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 중에서 좋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종목부터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토니모리가 5월 2일 이후로 계속해서 좀 올라주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전문가님? 네,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장품 관련주로 좀 가지고 온 종목인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모멘텀은 1분기 수출액 늘어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장품 관련 기업 중에 여러분도 아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LG 생활건강, 뭐 자체 브랜드 보유하고 있는 기업 먼저 말해볼게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OEM, ODM 기업 뭐가 있죠? 한국콜마, 코스맥스, 자, 그리고 중소형주들 뭐 너무나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화장품 제조, 뭐가 있을까요? 또 등등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찍었나요? LG생활건강 지금 차트 보실래요? 차트 보시면 자, 올라오고 있는데 매물대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매물대가 앞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매물대를 소화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 자신 있게 가져온 거고 고가 기준으로 지금 10% 수익 나고 있는데 제 방송 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가 10% 정도 나오면 절반 익절하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죠.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요. 최종적인 목표가는 얼마 드릴 거냐? 10,000원 넘어서도 좀 들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가는 1,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니모리 관련된 전략들과 함께 리뷰 도와주셨고요.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공략해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요즘 너무나 좋습니다. 센티가 좋고 뭐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뭐 다양한 기업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미용기기 홈세라라는 걸 좀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이 렌탈 서비스가 월 72%나 되는 고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 유일하게 좀 박스권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방송 공략주로 들고 오게 되었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이로닉입니다. 자, 보시면 박스권 이렇게 있죠. 박스권 있습니다. 박스권에 있는데 지금 박스권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기 직전의 차트죠. 이거 지금 들어가셔도 좋아요. 지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거 분봉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인데 10분봉상으로 지금 지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들어가셔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시간으로 방송 안 보시는 분들, 못 보시는 분들, 나중에 VOD로 돌려보시는 분들 요 공략주 보신다면 종가에 들어가셔도 좋고 시간 외에 들어가셔도 좋고 월요일 시가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일단은 들어가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시고 최종적인 목표가 제시해 드려야겠죠. 이건 제가 좀 넉넉하게 보겠습니다. 전고점이 11,800원 부근인데 요거는 11,800원 더 갈 수 있어요. 12,500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저희가 공략주로 K뷰티 관련된 토니모리를 공략해봤다면 이제는 미용기기 관련해서 하이로닉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력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병민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짚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섹터별 순환매 지속, 고려 후 선정 필요입니다. 이번 주 역시나 섹터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AI 섹터에 있어서 전력 설비와 전선주들 이번 주도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K뷰티도 이번 달 핫한 섹터로 떠올랐습니다. 수출 시장 확대와 유커들의 뷰티 관광 기대감들이 섹터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섹터별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병민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섹터별 순환매 장세 속에서 전략 이병민 전문가님과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섹터별로 좀 빠르게 시장이 네네. 변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와 이번 달 핫한 화장품 섹터는 저희가 일전에 잘 좀 선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전문가님? 네, 섹터별로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2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 날 섹터별 강의를 하면서 일타 강의하면서 섹터별 순환매에 주목하자 이렇게 수없이 말씀드렸고 오늘에 있다도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섹터별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기는 유행은 항상 순환하는 거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 겨울에 유행했던 그래서 그 유행이 섹터가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이 수행을 잘 봐야 되는데 오늘도 지금 5월이잖아요. 벌써 옷는 잎부터 앵커분부터 틀리고 다 이렇게 틀리잖아요. 저도 옷이 좀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유행이 바뀌듯이 우리 종목들도 선정하기 전에 섹터가 순환하는 걸 잘 봐야 돼요. 오늘 상승한 섹터가 뭐 아까 아시겠지만 전력 설비 관련된 거, K뷰티 관련된 거, 게임주 또 로봇 관련주 이 4개의 섹터잖아요. 그러면 다른 섹터는 그쪽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오르기가 힘들고요. 가끔 한두 종목이 오른다 해서 그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섹터별 순환매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는 그 대원전선 등 전력 설비 관련된 거를 화요일 날 섹터별로 묶음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대원전선이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8%가 오르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제가 뭘 설명드리냐면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폴라리스 AA 등을 설명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가서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잘 선정한 게 아니라 섹터를 잘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2개월 동안 말씀드리고 있고 섹터가 아닌 종목을 추구하셔서 한번 반도체 좀 막 사신 분들은 지금 엄청 물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종목이 아니라 섹터다 이런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섹터별로 봐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한 가지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로봇 섹터들 작년 한 차례 좀 큰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섹터인데요. 전문가님, 이번 주에도 조금씩 로봇 섹터들의 시세가 좀 올라와주는 것 같거든요. 이렌시스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이렌시스 한번 볼까요? 자, 이렌시스는 이제 그 오늘 올라간 섹터인 로봇 섹터의 한 섹터인데 자, 제가 이렌시스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통해서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안경을 끼워드리라고 가져왔고요. 이렌시스는 삼성의 로봇 감속기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주 매출은 생활 가전이라든가 전자부품 이런 쪽인데 삼성과 협력된 회사다 하면서 삼성 이슈가 나오니까 바로 이 종목이 급상승을 해서 출발하고 있고 지금도 한 16% 오르락내락하죠. 오늘 로봇 섹터 중에 가장 많이 특징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이렌시스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삼성 로봇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또 LG 그러면 엔젤 로보틱스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굳이 왜 이렌시스가 제일 많이 오를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KBT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섹터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나온 종목이 이렌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로봇 종목들이 그동안에 쭉 하락했다가 오늘 상승한 이유는 기존에 이제 제 판단에는 세력들이 매집을 해뒀다가 삼성 관련된 뉴스가 나오니까 어제 시간에부터 전반적으로 쫙 끌어올리고 오늘 아침에 바로 급상승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렌시스가 제일 많이 급등한 이유는 실적이다. 실적이 요즘에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은 어렵다 이겁니다. 대부분의 로봇 종목들이 적자입니다. 적자거나 향후에 오를 수 있다. 특히 뭐 뉴로메카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대부분 적자거나 이런데 언젠가는 실적이 나온다 그러는데 실적이 언젠가는 몇 년 전부터 나온다 그러는데 아직도 안 나오죠.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렌시스는 이미 21년부터
50억, 60억대의 흑자를 기록하는 유일하게 로봇 회사다. 특히나 삼성과 연결된 삼성 로봇 감속기를 공급하는 실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렌시스다 이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집중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섹터 내에서 종목을 고를 때도 그냥 실적이 없이 남들이 유행해서 막 사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돈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여기 이렌시스는 아니지만 HPSP라는 그 하드웨어 반도체 종목을 통해서도 알습니다. 이 회사는 한 1,000억에 가까운 흑자를 내지만 퍼가 4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흑자는 내는데 맨날 흑자가 크게 실적이 난다고 맨날 홍보를 합니다.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그런데 그 해가 오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똑같아요, 흑자가.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는 이미 오버행돼서 오버밸류 돼갖고 많이 고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HP 추천받고 물리신 분들 엄청 많으실 거고 이 방송을 보는 순간에도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이 이렌시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회사를 보시라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이 회사에 한번 퍼를 한번 보겠습니다. 퍼가 22년도에 13.47이고 작년도에 24.63인데 이제 로봇이 이제 좋아진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좋아지겠습니까? 실제 이제 로봇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여야 되는데 삼성의 로봇 감속기를 공급하는데 삼성이 오늘 뉴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로봇 사업에 주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로봇 사업에 주력을 하면 삼성에서는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판매를 하게 되면 어떤 업체의 이익이 쌓이죠? 이 회사의 매출이 쌓인다. 이래서 이렌시스가 급등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렌시스를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은 섹터를 먼저 잘 선점해야 된다라는 교훈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레슨은 우리가 섹터를 선점하되 마구잡이로 실적도 나오지 않는데 앞으로 실적이 대박 칠 것 같아요. 이런 뉴스 보고 사시지 마시고 실제 실적이 나오는지를 잘 보자. 기업이 생존해야 되는 이유는 매출을 늘리는 게 아니고 이익을 내야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봇 섹터에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적이 맨날 나오는데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언제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치는 과도하게 오버밸류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거래하시면 이렌시스 같은 종목 저점이 있을 때 매수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기술적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로봇 섹터가 오늘 이렇게 오른 이유는 이게 그 역배열 그리면서 장기간 최소한 2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쳤잖아요. 근데 사실 저평가 여부를 떠나갖고 로봇 섹터가 계속 관심을 받지 못하니까 같이 내리다가 하락을 멈추고 이렇게 완만하게 여기서 한 일주일 이상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었고 지금 보신 이 시점에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세력의 입질이 있었다는 걸 뭐 여러분들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은 다 알 수가 있겠고 다시 여기서 21선에서 그렇죠, 내려가는 것을 멈추고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한 이유는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도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뉴스는 갑자기 삼성에서 로봇에 집중하겠다고 오늘 얘기한 게 아니라 삼성은 이미 결정을 했겠죠. 뉴스를 내보낸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뉴스를 내보낸 주체와 관련된 사람들이 또는 세력들이 아마 이미 매집을 몇 가지 종목에 했을 거라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를 보면서 뉴스를 보고 사지 마시고 뉴스가 나올 걸 예상을 하자.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상승하려고 하면서 하락을 멈추고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뉴스가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매집이 한번 딱 들어간 매집봉이 여기 딱 나왔죠. 이게 매집봉이거든요. 요런 차트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오를 때 쫓아가면 걸리잖아요. 내릴 때. 항상 제가 종가 위주로 매수하시는 이유는 종가 매수가 좋아서인 게 아니라 세력들이 장난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3시 20분에 마감했는데 어떻게 장난칩니까? 그래서 세력들이 개인들이 들어오면 털고 또 쫓아오면 매도치고 뭐 이러기 때문에 항상 종가 매수를 하자. 이 종목도 종가에 이때 샀거나 또 이때 종가에 그죠? 어제 종가에 샀다 그러면 오늘 많이 이득을 받겠죠. 이때 설령 이때 언제죠? 지난주 금요일 날 물렸다고 할지라도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상승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는 이게 장중에 가능하면 매수하지 마시고 종가 무렵에 매수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렌시스 같은 종목 실적이 나온 로봇주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섹터가 오늘 삼성 관련된 이슈로 전반적인 상승을 보였지만 이렌시스처럼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더 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잉글우드랩 짚어볼 텐데요. 같은 K뷰티에 대해서 저희가 일전에 방송에서도 다뤘던 종목입니다만은 실적 말씀해주셨으니까 오늘 당장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앞으로의 실적 어떻게 보시는지와 함께 주가 흐름도 짚어주실까요? 네. 좋은 말씀하셨네요. 오늘 그 실적 발표가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잉글우드랩이죠. 어제는 실리콘트가 있었고, 그래서 실리콘트와 잉글우드랩은 뭐 제가 2월 달부터 두 종목은 수없이 추천드리고 뭐 소개시켜드려서 여러분들 지루하실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제가 이제 이거는 최근에도 토요일 날 수익을 말하다에서도 잉글우드랩하고 실리콘트를 말씀드렸고, 화요일 날은 그냥 실리콘트를 설명드리면서 잉글우드랩 말씀드렸고, 또 특히 저랑 같이 하시는 공간에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 괜히 반도체 사지 마시고 실리콘트, 잉글우드랩 이런 거 포트에 하나씩 담아두세요라고 수요일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 사신 분은 어쩔 수 없죠. 아무거나 잡으셨어도 여러분들은 실리콘트에서 수익을 내든 잉글우드랩에서 수익을 내든 수익이 났는데, 제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 회사, 두 회사는 실리콘트와 잉글우드랩은 쌍두마차다. 실적이 대박나는 회사다라고 수없이 한 몇 개월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번 22년도 한번 실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22년도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99억이에요. 근데 매출이 1,500억인데 그 23년도에 매출이 500억이 뛰었습니다. 2,000억. 근데 영업이익이 몇 배 성장했죠? 영업이익이 3배나 성장했습니다. K뷰티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요즘 나오는 그 전력 반도체, 또 AI 소프트웨어, AI 하드웨어, 또 K뷰티, 제약바이오를 통틀어서 영업이익이 3배 이상 증가하는 종목은 딱 두 종목이었습니다. 실리콘트와 잉글우드랩. 그래서 오늘 발표하지 않더라도 제가 분명히 화요일 방송에서도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런 종목이 진정한 선장입니다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와 같은 공간에서도 이런 거 포트에 하나씩 넣어두세요 했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어제부터 사시고, 실리콘트도 어제부터 사시고 이렇죠. 23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자그마치 289억입니다. 이 조그마한 회사가 289억입니다. 자,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왜 갑자기 영업이익이 증가하냐? 퍼가 봐도 12.76이에요. 퍼가 12.76. 아까 HPSP 관련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회사들은 퍼가 40입니다. 40인데 계속 내려오죠. 왜? 고평가가 됐으니까 내려오는 거고, 이 회사는 올랐는데도 퍼가 12.76이라는 얘기는 아직도 저평가 영역에 있다.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런데, 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또 환율이 올라가면 가장 주목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고환율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 화장품, 자동차 이런 섹터가 당연히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 국가의 컨슈머 입장에서 봐서도 가격이 1달러에 1.3개 사던 거를 1달러에 1.5개를 산다, 이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사게 되고, 또 파는 업체 입장에서는 내가 한 개를 팔았는데 마진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매출이 그대로 있더라도 많이 커지는데, 더군다나 제가 이제 오늘 방송국에 오면서 강남역에 잠깐 아침에 들렸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강남역 앞에 그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무슨 K뷰티 관련돼서 뭐 세일질 한다고 대문짝만하게 현수막이 벽면에, 그 빌딩 벽면에 붙였는데, 중국인들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최근에 중국인들이 한 50명, 60명 정도 쫙 새벽부터 줄 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갖고, 이 딱 보면 알잖아요. 중국인들인데 한국인도 아니고. 그만큼 K뷰티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사기 전에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이 종목이 오르겠나 내려가겠나. 자, 중국인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올라가기 그 좋은 섹터가 화장품이라는 거를 그냥 길거리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잉글우드랩은 국내에 상장된 유일한 외국 회사인데, 사실 대주주는 코스메카 코리아죠. 그래서 이 회사가 주로 판매하는 곳이 뉴욕 옆에 뉴저지라고 제가 이 방송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서도 인디 브랜드, 저가형 그 한국 브랜드 상품을 선호하는데, 당연히 거기에 마케팅과 공장이 있으니까 얼마나 유리합니까? 굳이 수출할 때 이동비도, 우리 상품 운송비도 줄어들죠. 현지 마케팅하기 위해서 인력이 가야 될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잉글우드랩이 환율이 오르면 환율 수혜주가 되는 겁니다. 요즘 환율이 어떻습니까? 오늘 환율도 한번 잠깐 보면 현지 환율이 1,370원이에요. 1,350원대 위에 있으면 K뷰티가 그냥 무조건 이익이 나는데, 특히나 5월 달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일본인들이 5월 연휴에
골든위크 그래서 10만 명이 들어왔고 또 5월 노동절 연휴에 중국인들이 8만 명이 들어왔답니다. 8만 명이 들어왔는데 오늘이 지금 10일인데 아까 아침에 보니까 중국인들이 아직 안 나갔어요. 들어오고 만 게 아니라 뭔가를 사기 위해서 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K-뷰티 화장품은 어떤 매출도 급증할 것이고 이에 따른 또 소비자 구매 효과도 많이 크고 이러니까 인구들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주목해야 될 섹터는 이 그 K-뷰티에 있다. 이렇게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K-뷰티 관련된 첫 번째 종목으로 인굴 우드랩 짚어봤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병민 전문가님의 공략주 리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과 2월 2일부터 매주 한 번씩 방송을 함께하고 있고요. 공략주도 단 한 종목씩만 선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방송 때 저희한테 이제 주셨던 이 종목이 실리콘2였습니다. 2월 2일 이후로 오늘까지 해서 197% 상승률을 만들었고요. 4월 12일에 다시 한번 공략한 이후로도 8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실적 발표가 있었고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25%가량의 상승이 또 나와주더라고요. 전문가님께서 실리콘2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한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실리콘2는 여러분들이 그냥 K-뷰티 화장품이 아닙니다. 이 회사에서 사업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은 오프라인으로 공장도 있고 판매망이 보통 오프라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인력과 건물 임대료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 회사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 또 다른 플랫폼이 필요 없이 또 다른 고정비 픽스드 코스가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홍보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정비는 동일한데 매출이 늘어가면 그 사이에 뭐가 큽니까? 마진 폭이, 마진 레이쇼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실적이 당연히 어제 발표처럼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환율 시대에는 이 회사는 그냥 앉아서 그냥 돈을 벌게 되는 종목인데 제가 2월 2일 날 첫 출연할 때 설명드린 이유는 전 종목을 다 훑었는데 이 종목만치 좋은 종목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쭉 그 눌림목을 준 후에 바로 상한가 한 번을 갔습니다. 이때가 한 2월 한 20일 정도에 그리고 쭉 눌리다가 제가 다시 한번 3월 26일 날 그냥 안 되겠다 해서 실리콘2를 포함해서 그냥 7종목, 8종목을 그냥 일타 강의에서 특집으로 다뤘더니 그 이후에 실리콘2를 포함해서 전 종목이 상승을 오늘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수 안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켓 시그널에서 이때 4월 12일 날 나와서 다시 한번 이번에 공략주를 드렸더니 그 위에 쭉 조금씩 오르내리다가 또 올랐죠. 그런데 또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또 그 매수를 안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이번 주, 지난주 토요일이죠. 수익을 말하는 데에서 실리콘2 인구드랩 좋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화요일 날은 특히 제가 5분간을 할애해서 실리콘2만 그냥 설명을 했습니다. 이유가 이 고정 비용이 낮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과는 틀리다. 그래서 매출이 급증하고 금년도 급증할 것이고 향후에도 급증할 진정한 성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수요일 날 또 저와 같이 하신 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또 드렸고 그리고 어제 상한가를 도달했죠. 제가 여기서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한가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홀딩해야 됩니까? 신규로 매수해야 됩니까? 당연히 겁나지만 신규로 매수해야 됩니다. 그 원리는 여러분 설명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자 위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옆에 매물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팔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전국에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역대 신고가를 쳤다는 얘기죠. 그럼 상한가 여러분들 자금의 최소한 10%는 박았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늦어도 어제는 사셨어야 되는 거고 오늘 당연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왜 20% 급등하냐 하면 무서운 구간이지만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25%지만 이거 상한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 급증, 5% 오늘도 급증했는데 오늘 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차익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없는 이상 여기서 물린 사람이 전국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리콘트를 잘 이렇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실리콘트 해야 되는 거는 실리콘트 종목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을 볼 때 이 고정비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향후에 어떤 매출이 더 증가했을 때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걸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자신하는 거는 모든 방송에서 모든 전문가분들 중에서 실리콘트를 이렇게 거의 6번 이상 설명해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리코트 같은 종목을 투자하면서 한 번을 만나기도 힘든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 통해서 공략주로 실리콘트 짚어봤습니다.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도 역시 섹터를 먼저 선정해 드리면 오늘은 전력설비 테마입니다. 전력설비. 자, 오늘도 대원전선을 포함해서 많은 전력설비 관련주가 오르고 있는데 다행히 이 종목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쭉 봤는데 계속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랬었는데 다행히 내려줬습니다. 시가 부분에서 형성이 돼 있는데 오늘의 공략주는 바이오 스마트입니다. 바이오 스마트는 바이오 관련 회사인데 최근에 매출이 절반 이상이 전력 설비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제 판단에는 다음 주 정도, 늦어도 다다음 주 정도에는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 나고 와 실리콘트 뉴스 나왔네 하고 사듯이 사지 마시고 바이오 스마트를 여러분들 조금만 담가두시면 큰 리스크가 없는 구간이다. 제가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것도 2주 전에 특집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안 오른 숨은 진주, 히든 밸류가 있는 종목이 바이오 스마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오 스마트 그러면 바이오 먼저 떠오르잖아요. 스마트 그러면 떠오르는 게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력 스마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특히나 우리 잠깐 보게 되면 실적도 좋습니다. 제가 실적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전력 설비 중에서 실적이 저평가됐습니다. 퍼가 3.9입니다. 3.9. 영업이익이 100억인데 퍼가 3.9라는 얘기는 다른 재룡전기라든가 대한전선, 대원전선 전력주가 엄청나게 급등했는데 이 회사는 아직도 현저하게 저평가됐다는 얘기다. 현재 가격이 제가 말씀드리기 시작한 때가 5,770원인데 5,810원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차트를 보게 되면 위치가 고점이 아니죠. 이게 보면 전고점 부분에서 5일선에서 살짝 올라가 있고 오늘 8% 급등했다가 지금 현재 시가 부분 5,810원 내외에서 있으니까 오늘 최대한 저가로 사실 수 있으면 사시고 조금만 들고 가시면 여기서 5일선 깨지면 여러분들이 손절가는 5,600원 드릴게요. 5,600원. 그래서 요 위에서 한번 잘 거래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신 없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공략주 바이오 스마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 특별 방송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K뷰티에서 실적을 잘 낼 수 있는 기업들만 쏙쏙 뽑아드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귀환한다라는 주제 속에서 리턴 오브 포리너즈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오후 1시 방송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폴라리스 그룹과 게임주들, 로보주들 짚어봤고요. 시그널 이슈 종목은 이렌시스와 잉글우드랩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하이로닉과 바이오 스마트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